있는데 이제 잠시 후에 플라킹 뭔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플라킹 모델이 여러 가지 그 피나미노스컬한 모델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후커 스메일이 제시한 후커 스메일 모델인데 앞으로 CS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후커는 지금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의 석좌 교수로 있고 원래 스메일이 한 10년 전에 이제 시티 유니버시티 홍콩 시립대학의 그 석좌 교수로 가면서 거기에 그 매스메리컬 러닝 시어리의 한 그룹을 키웠어요. 그 중에 이제 쿠커를 데려와가지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스메일은 이제 계약 기간이 차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지금은 시카고 대학에 있는 도요타 인스티튜트에서 그 연구원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다시 홍콩으로 백투 홍콩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 톡 중에서 첫 번째 톡은 그 쿠커 스메일 CS 모델이 뭔지, 그다음에 플라킹이 뭔지, 그다음에 그 쿠커 스메일 모델이 어떤 그 플라킹 현상을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것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렉처에서는 그 쿠커 스메일 모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파르클 모델인데 이 파르클 모델로부터 키네틱 아니면 플루이드 모델을 어떻게 디라이브를 하는지 일종의 하이아키어 플라킹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특별히 그 파르클로부터 키네틱을 얻는 그런 그걸 소위 이제 린필드 리밋이라고 하는데 그 린필드 리밋을 리버러스하게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 렉처는 그 쿠커 스메일 모델은 원래 그 디터미니스틱 다이내믹 시스템인데 여기에 스토캐스틱 노이즈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디터미니스틱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대한 스토캐스틱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한 40분 정도 제가 또 유튜브에서 또 노승현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편집한 컴플렉스 네트워크에 관한 40분짜리 영화를 감상하겠습니다. 갈렸는데? 그래서 이제 재밌어요. 저 보면 그 주인공들 중에 이제 초창기에 그 네트워크 티어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그 물리학계, 통계물리 그쪽 논문적 다이나믹스 하는 사람들이 컴플렉스 네트워크 중에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발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서 내일 오전에 놓치시면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늘 렉처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그 제너럴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플라킹이 뭔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쿠커 스메일 모델은 소위 그 피나미노스컬 모델이라고 해서 현상학적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갖다가 보여주는 건 모델이지.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게 피직스의 그 퍼스트 프린서플로 디라이브 된 거냐, 그러니까 피지컬 모델이냐 이런 아규를 많이 하는데 특별한 케이스에 원 디멘션인 경우에는 실제로 특별한 클래스의 그 피지컬 모델로부터 유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쿠커 스메일 모델하고 그 쌍벽을 이루는 그 비칭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비칭 모델과 쿠커 스메일 모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쿠커 스메일 모델이 어떻게 그런 플라킹 다이나믹스를 보이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주인공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파티클 여기 보면은 스케일에 따라서 랭스하고 타임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이게 8승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나 뭐 10의 마이너스 10승 세컨드 요런 영역에서는 이제 뭐 모레큘러 다이내믹스나 여기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키네틱 시어리인데 이렇게 레벨에 따라서 스케일에 따라서 그 각각 도미넌트한 그 이퀘이션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 그 이런 매크로스코픽 월드에서는 컨티뉴엄 티어리 오늘 아침에 배우 스님이 설명하신 오일리 이퀘이션, 나레스톡스 같은
그런 컨티뉴이케이션이 도미넌트하고요. 그보다 이제 아주 물론 원자 스케일로 가면은 퀀텀 메카닉스를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쉴딩 이퀘이션이 이제 퀀텀 메카닉스를 디스크라이브하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성긴 레벨에서는 모레큘러 다이내믹스, 이제 뉴턴 이퀘이션을 보게 되는데, 이 파리클하고 요 플루이드, 요 사이를 브릿지를 이루는 게 소위 이제 키네틱 시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매크로스코픽 레벨이라고 그러고, 이걸 마이크로스코픽, 이걸 메조스코픽이라는 용어를 써서 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마이크로부터 매크로를 브릿지하는 이런 이퀘이션인데, 그러니까 저희 관심이 뭐냐면 이런 마이크로스코픽, 매크로스코픽, 메조스코픽 요 세 레벨의 그런 하이어큐얼 이퀘이션들의 그런 리거러스한 리레이션을 갖다 이스태블리시하는 게 사실 저희 이제 수학적인 모티베이션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모레큘러 다이내믹스로부터 키네틱 이퀘이션을 리거러스하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느냐, 또는 컨티뉴 시어리를 이런 나베스톡스나 오일러 이퀘이션 같은 컨티뉴 이퀘이션을 이런 키네틱 이퀘이션, 볼츠만이나 블라스프 같은 키네틱 이퀘이션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주된 관심사인데요. 근데 이게 이건 잘 알려진 큰 오픈 프로블럼 중에 하나인데, 이걸 잘 못 들어봤을 텐데, 힐버트 프로블럼 중에 하나입니다. 힐버트가 1900년도에 제2회 ICM 국제수학제에 대해서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학제에 대해서 23문제의 수학적인 문제의 매스메리컬 프로블럼들을 프로포즈하죠. 그 중에 6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물리학을 갖다 공유화해라. 그러니까 뉴턴 이퀘이션 예를 들어서 이런 플루이드 이퀘이션을 리거러스하게 디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콘텍스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요게 이제 100여 년 전에, 지금부터 110여 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최근에 작년 9월 달에 다파라고 하는, 여기 지금 심볼이 여기 있는데, 이게 다파가 뭐냐면은 미 국방부 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거, 그러니까 펀딩 에이전시인데, 여기서 9월 26일 2008년도 여기서 23문제의 매스메리컬 챌린지들을 프로포즈를 해요. 여러분들 구글 가가지고 가파 치면은 아마 매너스크립트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네트워크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그런 시어리를 디벨롭해요. 여기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Develop the high dimensional mathematics needed 등등, communication, biology, and social sciences. 이게 23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은 근데 공교롭게도 이 23문제 중에 7문제가 바이올로지컬, 매스 바이올로직 프로블럼인데, 제가 첫 번째 문제하고 마지막 문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머지 건 찾아보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은 back to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브레인에 관한 매스메틱스를 디벨롭해요. 물론 제가 문제에 대해 설명은 안 썼는데,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마지막 23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바이올로지를 갖다가 지배하는 펀더멘털 로를 찾아라. 그게 뭐냐, 여기 보면 재밌어요. 한번 심심할 때, 공부 안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물론 23문제 중에는 리만 하이퍼시스도 들어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베스톡스 프로블럼 중에 하나 들어있고요. 그러면 프라킹이 뭐냐? 사실 제가 이제 2007년도 여름부터 2008년 작년 여름까지 메릴랜드 학 1년간 파견을 갔었는데, 제가 2007년 10월 달에 10월 초에 이제 프라킹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들은 적 있어요, 한번. 고등학교 때 성공정하고 영어 공부할 때 이런 거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래서 플랍 투게더 이제 배웠으니
뭔 뜻이죠? 갑자기 좀 네, 유리상경. 그런데 이제 아침에 그 구글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끼리끼리몰이다. 끼리끼리몰. 그래서 이제 그게 플락이에요. 근데 이제 자 그러면 뭐 우리 또 잘 모르지만 우리 옛날 속담에 백문이 뭐죠? 들어가겠으니까 한번 보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비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 무비는 유튜브에서 제가 발췌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기 셉니다. 저게 만들어진 건지 진짜 리얼 사진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저게 이제 소위 그 flocking of birds 좀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들이 스와밍을 하는 거. 이게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포토탁시스라고 해서 이게 실제 이건 그 스탠포드 대학의 생물학과에 있는 그 바야라는 교수가 실제로 익스페리먼트 한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며칠 걸려서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타임 스케일을 빠르게 해가지고 한 건데 지금 이게 시아노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가 빛을 이렇게 쏘니까 이게 빛 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빛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잘 보면 알겠지만 프론트가 형성되고 이 녀석들은 아직 움직이지는 않아요. 빛을 비춰도. 근데 이제 이 녀석들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그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웨이팅 타임 이펙트가 있고.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놈들이 요놈 뭐 가까이 가니까 요놈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네, 이런 가능함만 있죠 아직. 이렇게 가면 이제 이런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걸 포토탁시스, 빛에 의해서 빛 쪽으로 이렇게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몰려가는 현상을 포토탁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애니멀 소사이티. 여기에 보면은 마다가스카르 푸의 그 수입이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휴먼 다이너스, 우리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실제로 이런 그 싱크로나이즈 모션이 생깁니다. 네? 음악 때문에 그런 음악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아브라하고 전공학자를 통해서 그런 의견 교환을 하다 보니까 리더가 없는데도 이런 싱크로나이즈 모션이 생기는 건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5편의 짧은 토막토막에 무리를 봤는데 뭘 알 수 있을까요? 네, 무리죠 난다. 그래서 그룹이 혼자 있을 때는 저런 일 안 일어나. 혼자 뭐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제 그룹 다이나믹스 아니면 또 뭐 어떤 싱크로나이즈 페이스가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자면 플라킹이라는 건 아까 뭐 플라킹, 스와밍, 뭐 허딩,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저 그걸 다 이제 플라킹이라고 제가 총칭을 하겠는데
뭐냐면 이렇게 디스오더된 스테이트가 어떤 메커니즘, 플라킹 메커니즘에 의해서 오더드 스테이트로 변해가는 그런 현상을 플라킹 피나미나라고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요. 그 물리학자들이 또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플라킹이라는 건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데 self-propelled individual들이 organizing to ordered motion으로 변해가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플라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disordered state에서 ordered state로 가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second thermodynamics가 violate 돼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physical entropy가 항상 increase 한다는 건 뭐냐면 럽하게 얘기하자면 disorder가 증가한다는 거. 근데 이건 반대 현상이죠. 그러니까 physical entropy가 감소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다른 거죠. 서머다이내믹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런 컨트롤 시에리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걸 컨센서스 프로블럼 소셜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페이스 베리어블의 어떤 컨센트레이트 되는 피라미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플라킹에 관한 연구는 이제 리터러처에 보면 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주로 이제 바이오로지에서 아까 스와밍 피쉬 그런 관점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파르크를 갖다가 보이드라고 불러가지고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컴퓨터 애니메이션 할 때 이제 어떤 심플 룰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어떤 플라킹 현상을 보이는 그런 걸 제시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87년도에 이제 하고 나서 실제로 피직스 커뮤니티에서 이 플라킹이 연구되기 시작한 건 1995년도에 뒤책이 어떤 심플 모델을 제시하는 그 모델이 어떤 페이스 트랜지션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토너나 투 같은 사람들은 요 어떤 플루이드 모델 그러니까 또 피노미노지컬하게 나비스톡스 타입의 이퀘이션을 써가지고 어떤 플라킹 현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바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했고요. 그런데 수학적 특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어플라이드 어나리시스 쪽에서는 금색이 들어와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버터치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푸커 스멜 아까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푸커 스멜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드봉 피에르 드봉이라고 프랑스에 잘 나가는 응용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그룹에서는 실제로 피칭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피쉬의 소화미 현상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일이죠. 그런데 이제 프로버빌리티나 엔지니어링 커뮤니티나 컨트롤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러닝 오실레이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돼 있었어요. 많이 돼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의 톡은 특히 이제 푸코하고 스멜이 프로포즈한 그 모델에 대한 수학적인 성질들, 그 모델로부터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 푸코 스멜 모델이나 비칭 모델을 내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리더가 없는데 이런 싱크로나이즈 모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리더가 있으면 지금 여기는 오거나이저가 있으니까 톡 끝나면 오거나이저가 어디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라고 물러가죠. 이거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어디로 물러갈지 미리 오거나이저가 없고 골프가 흩어질 수도 있고 또 얘기해가지고 어디 식당 대성식당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단일 의견을 출연해가지고 그 대성식당으로 몰려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뭐냐면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싱크로나이즈 모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모델, 아까 지금 말씀드린 피칭 모델하고 푸커스메일 모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피칭 모델은 뭐냐면, 제가 또 전 슬라이드로 다시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림이 여기는 안 떠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휘칙이라는 사람이 이제 피지컬 리귤레이터에 95년도에 제시한 모델은 뭐냐면
파리클의 스피드가 항상 컨스턴트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가정하면 스피드가 컨스턴트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XI는 i번째 파리클의 포지션과 그 스피드가 컨스턴트고 2D 플라너 모션이니까 그게 2D 모션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스피드가 컨스턴트니까 velocity는 S1상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velocity 앵글에 의해서 어떤 positive xx를 고정하면 그 축으로부터 앵글에 의해서 묘사가 되겠죠. 그래서 앵글을 봐요. 앵글이 어떻게 시간대 변하는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 어떤 네이버라는 걸 R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1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네이버를 정의한 다음에 그 네이버 상에서 에버리지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만 에버리지하고 주위의 velocity가 나보다 빠르면 그쪽으로 가까이 가고 주위 velocity가 나보다 조금 느리면 내가 좀 슬로우다운하고 그런 거기다가 이제 노이즈 이런 노이즈를 애드한 이런 심플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아, 그게 심플하죠?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이 심플 그 모델을 가지고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300개의 그 파리클을 가지고 덴시티를 증가시켜봤어요. 덴시티를 증가시키고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300개를 고정시켜놨으니까 덴시티를 증가시킨다는 건 컴퓨테이션 도메인을 줄인다, 그러니까 피지컬 도메인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덴시티가 커지니까. 그런 식으로 했더니 이렇게 덴시티를 증가시키면서 A, B, C, D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지금 그림이 잘 보이지, 이 그림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원래 비책 페이퍼에서 발췌한 겁니다. 이걸 잘해야지 표절을 하지. 그리고 이제 그런데 95년도에 이제 이게 그 뉴메리컬이 이렇게 그냥 그 모델이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해서 보였는데 실제로 theoretical하게 justification 된 거 2003년도에 요 세 명의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justification이 됐는데 우리가 주로 여기서 쓰는 이 네트워크에서 쓰는 테크닉은 그래프 티어리인데 사실 뭐 제가 그래프 티어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따 포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요 페이퍼를 잘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프로프를 갖다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냐면은 이렇게 그 파이나이트 레인지에 있는 녀석들만 서로 커뮤니케이트 하지만 전체 그룹으로 보면 일종의 커넥트 되어 있으면 주어진 시점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플라킹 현상이 보인다. 지금 잠시만요. 지금 예. 한쪽에 어떤 자극이나 일방적인 자극을 준 건가요? 아니, 안 준 거예요. 안 준 상태에서 그러면 목카람이 각 부분에 대해서만 주고 세타에 대해서 노이즈만 낀 상태에서도 전반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 게 나타났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이즈는 다 독립인가요? 300개에 대해서? 예. 이게 지금 그 와인 노이즈 같은 그런 형태의 노이즈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어떤 주어진 인터벌에서 랜덤하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랜덤스가 독립으로 예. 300개가? 예. 미더 프로젝트. 그러니까 흥미있는 건 이 간단한 요 다이나믹스가 그런 그 페이스 트랜지션, 덴시티가 증가하고 노이즈가 감소함에 따라서 페이스 트랜지션을 보인다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할 그 포커스 메인 모델인데 요건 이제 작년 2007년도에 IEEE Transaction of Automated Control인가 이런 IEEE 저널에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턴 이퀘이션이랑 비슷하게 XI는 i번째 파리클의 로케이션이고 VI는 velocity고 디멘션은 상관없습니다. any dimension. 그리고 그러면 뉴턴 법칙에 의해서 포지션을 미분하면 velocity가 되고 velocity 미분하면은 예를 들어서 mass가 1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force가 될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force를 이런 형태로 택했어요. 잘 들여다보면 어떤 형태냐면 이게 사이가 1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VJ가 VI
원 디멘션을 보면 VJ가 VI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중에 있는 놈이 나보다 크면은 여기 파스티브 때문에 속도를 증가시켜요. 그렇죠? 1D의 경우에 VJ가 VI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기 때문에 나는 속도를 슬로우다운.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은 속도로 가는. 이걸 소위 이제 릴렉세이션, 우리 이제 하이퍼볼릭 하는 사람들은 릴렉세이션 타입 포스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다 웨이트를 이렇게 집었는데 이걸 제가 그냥 커뮤니케이션 레이시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I 파리클하고 J 파리클이 어느 정도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그 디그리를 나타내는 그걸 그냥 커뮤니케이션 레이시라고 부를 거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레이시를 택할 거냐, 이건 이제 모델링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푸커스멜 요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레이시를 택했습니다. 여기 잘 보면은 이게 뭐 algebraically decay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커뮤니케이션 레이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 2를 딱 집어넣어서 xi하고 xj 같을 때 싱귤러리티를 없앴어요. 그냥 레귤라이즈 시켰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디케이 레이스는 2베타죠. 기억하세요. 2베타. 베타가 0인 경우에는 그냥 여기 1이 되죠. 그래 이제 그걸 그 통계물리 그쪽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이걸 all-to-all communication이라고 해요. all-to-all interaction. 베타가 인피니티고 그래서 1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 이제 nearest neighbor interaction에 해당하고, 특히 이제 그 뒤책 모델 같은 경우, 아까 뒤책 모델 같은 경우는 로컬 에버리지를 취했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요 커뮤니케이션 레이스 갖다가 이렇게 디스컨티뉴어스 펑션으로 주는 경우가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물론 뭐 일단 푸커스 메일이 그런 모델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수학자 입장에서 그냥 그 모델 어널리시스만 해도 되겠지만, 항상 꺼림칙한 건 그 모델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모델이 어떤 물리적인 그 퍼스트 프린시플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꺼림칙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위스콘신 대학의 마셜 슬램나드하고 이제 저희가 발전한 건 뭐냐면, 원 디멘션인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특별한 피지컬 시스템으로부터 이 포커스 메일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잠깐, 아주 단순한 관찰인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라인상의 그 미케니컬 시스템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퀘이션, 그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진 거. 그러니까 이건 잘 알고 있죠. dxi, dt는 vi고, 이제 포스인데 우리가 p, 그러니까 마이너스 p가 이제 포스 포텐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페어라이즈 포텐셜이고 이제 댐핑 텀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엡실론은 파스티브 컨스턴트고, 그리고 여기 p는 C2 컨벡스고, 이런 미케니컬 시스템을 생각해 봅시다. 저 라무다는 뭐예요? 람다는 그냥 제가 커플링 컨스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넌 네거티브 컨스턴트.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는 커플링 컨스턴트. 자, 이런 모델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이제 관찰을 해보면, 자, 제가 다시 그러니까 라인상에 파리클들이 있는데, I번째 파리클, J번째 파리클, XI, XJ, 그러니까 DXI, DT는 VI, DVI, DT는 람다 오버 엡실론 N, N은 넘버 오브 파리클입니다. N개의 파리클이 있다고 치고, P 프라임 of XJ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오브 엡실론의 VI. 자, 이게 모델입니다. 주어진 모델이고. 근데 이제 뭘 하냐면, 이 두 번째 이퀘이션을 갖다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해볼게요. 이 두 번째 이퀘이션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엡실론을 곱해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lambda over n sum p 더블 플러스 체인 룰에서 xj 마이너스 xi vj 마이너스 vi 마이너스 dvi dt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자, 여기는 이런 이퀘이션이 생기고요. 그래서 포멀하게 그냥 입시를 영어로 보내면, 여기서 입시를 영어로 보내면 그냥 포멀하게, 그리고 요게 그냥 요통 없애버리면 바로 쿠커스메일 모델의 두 번째 이퀘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거 영어로 보내면, 그래서 포멀리 엡실론을 영어로 보내면 이거 이제 이걸 싱글러 리밋, 싱글러 퍼터베이션 리밋이라고 하는데, 이 퍼터베이션 파라미터 엡실론을 영어로 보내면, 그리고 포텐셜을 특별히 P 프라임이 이렇게 주어지게끔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쿠커스메일 모델의 두 번째 이퀘이션이 얻어져요. 자, 그럼 퀘션이 뭐냐면, 이거 지금 포멀하게 이쪽을 영어로 딱 보냈는데 이걸 리거러스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리거러스 저스티피케이션 실제로는 티코노프 시어럼, 1950년대 그 티코노프가, 러시아 수학자 티코노프가 제시한 그 시어럼 이용하면은 그냥 콜로로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싱글러리 퍼터브 시스템에서 그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솔루션을 갖다가 이렇게 이거라고 하면 엡실론 영어로 보낼 때 이 시스템의 솔루션이 쿠커스메일 솔루션이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냥 포멀하게 지우면 그렇게 갈 것 같지만,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그 티커노프 시어럼을 갖다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 요 세컨드 오더 이퀘이션을 갖다가 시스템을 퍼스트 오더 시스템으로 바꿔요. 그렇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새로운 베리어블 gi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싱글러 퍼터베이션 리터러치에 보면 xi, vi를 슬로우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 gi를 패스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 티코노프 시어럼이 뭐냐면은 t = 0을 적절하게 well prepared 된 이니셜 데이터에 대해서 t가 0만 아니면, 특히 0보다 조금 크기만 하면 유니폼하게 지금 여기 나이스 요 스트럭처가 좋기 때문에 요 솔루션들이 입실을 0으로 되는 솔루션을 수령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t = 0 근처에서는 그 어떤 그걸 이제 소위 이니셜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런 이니셜 데이터에 대해서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유니폼하게 이 솔루션이 엡실론 0으로 놓은 솔루션으로 유니폼하게 컨버지 한다는 걸 그냥 티코노프 시어럼을 그대로 적용하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그나마 그래도 특별한 케이스에는 피지컬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포커스메일 괜찮죠, 그죠? 0에 대한 디펜던스가 정확히 뭐예요? 왜 0을 그렇게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프리드 미케닉에서는 바운더리 근처에서 왜 바운더리 레이어 솔루션을 했냐면은 그 이너 솔루션하고 주어진 이니셜 데이터가 주어지면 솔루션이 0보다 크면은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레귤러 솔루션을 0으로 보내면 주어진 이니셜 데이터하고 매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이니셜 레이어라는 도입을 해가지고 이니셜 레이어 밖에서는 이 레귤러 솔루션을 레귤러 익스펜션을 해서 찾고 안에서는 또 스케일을 바꿔가지고 해서 이니셜 데이터를 매치시키게끔. 그러니까 그런 이니셜 레이어라고 도입을 안 하면 주어진 솔루션의 t를 0으로 보냈을 때 그 리밋하고 주어진 이니셜 데이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니셜 레이어를 도입을 하고 그 밖에서 푸는 거죠. 이건 싱글러 퍼터베이션 시어리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바운드 레이어가 왜 필요한지도 똑같은 이유예요. 바운드 데이터를 아비트럴하게 딱 해버리면 내부의 솔루션하고 이 바운더리 솔루션을 바운더리 데이터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더리 레이어를 도입을 하고 밖에서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그 쿠커스메일 모델로 들어가서 쿠커스메일 모델이 정말로 그 플라킹 아까 그림에서 아까 무비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싱크로나이즈 모션을 보이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그럼 먼저 플라킹 뭔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라킹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N개의 인터랙팅 파티클 시스템이 있을 때 그런 N개의 인터랙팅 파티클 시스템에 플라킹 피라미드를 보인다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일단 그룹을 이루어야 돼요.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그룹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그 그룹의 다이아미터가 유니폼하게 바운드 됐다. 타임T에 대해서. 그 다음에 velocity가 얼라인먼트. 그러니까 이건 아까 그 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돼서 모든 그 새들의 velocity가 동일한 값으로 수렴하는. 그래서 velocity alignment.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제가 그냥 플라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플라킹 피라미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그 쿠커스메일 모델 다시 돌아가자면 이 모델 이 진짜로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정의한 그런 플라킹 피라미드를 보이느냐 좀 잠시 생각을 일단은 그 에서 베타가 0이면은 푸사이가 1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리니어 시스템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정확히 회를 구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물리학자들 용어를 되게 살버브 케이스. 그리고 사실 그 통계 물리 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웨이트를 항상 1로 놓고 실제 계산을 해요. 물론 다른 넌리니어들 넣지만. 그래서 일단 살버브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이런 그냥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근데 브레이크가 이제 커플되어 있죠. 아이번치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 VJ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커플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냥 풀라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관찰을 하면 되냐면 이 이퀘이션을 i에 대해서 썸을 해보면 지금 여기 ij를 바꾸면 이렇게 엔타이 시메트릭이 되죠. 그러니까 i에 대해서 썸하면 0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토탈 모멘텀, 그러니까 velocity를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이 컨스턴트가 된다. 타이밍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용하면 이 커플드 시스템을 디커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퀘이션을 잘 보면 dvi dt 람다 n sum vj 마이너스 람다 n sum은 j에 돼 있으니까 뒤에는 i니까 j 인디펜던트 하니까 n 곱하기 v i가 돼서 그리고 요 sum은 항상 인베리언트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니셜 모멘 이게 센터 매스 velocity니까 그걸 VCM 제로라고 부르면 이거 컨스턴트와 같아져. T 인베리언트니까. 그러면 여기 그냥 퍼스트 오더 OD죠. 그러니까 뭐 인터레이트 팩트 메소드 써가지고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풀면은 이 VC는 VCM 센터 매스 velocity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이니셜 컨피그레이션이 파이나이트 하면 그냥 initial velocity가 finite 하면 이 값으로 수렴하죠. 그리고 이거 적분하게 되면 xi도 놓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부생도 증명할 수 있는 theory 뭐냐면 all-to communication은 플라킹을 프로듀스 푸사이가 1일 때. 자 그러면 근데 아니 푸사이가 1이 아니면, 그러니까 푸사이가 1이 아니면 이제 요 넌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상수가 아니니까 넌리니어해지죠. 그래 이제 곤란할 텐데 일단 베타가 0일 때는 우리가 플라킹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리즈너블하게 이 모델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아까 저번에 그
이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웰포딩이 됐다고 우리 가정을 하면 이 패러미터에 대해서도 솔루션이 어느 정도 컨티뉴어스하게 디펜던트하다고 생각을 하면 베타가 충분히 작으면 비슷한 현상이 생길 거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잡으면 2베타가 디케이 레이시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경험을 해보면 1/r이 크리티컬해요. 항상. 그 1/r은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펀더멘털 솔루션인데 그걸 이제 쿨럼 포텐셜이에요. 1/r. 그러니까 디케이 레이시 2인 경우. 그게 이제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이쪽 통계물리 쪽에서 디케이 레이시 1보다 크면은 이렇게 빨리 디케이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쇼 레인지 인터랙션이라고 그러고 사실 1도 포함해서 1보다 적으면 그걸 롱 레인지 인터랙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2베타가 1보다 적으면 다시 말해서 슬로우하게 디케이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스토어하니까 우리가 아까 베타 0일 때 봤던 것처럼 그런 그 플라킹이 생길 것 같고 2베타가 1보다 크면 커뮤니케이션이 급격히 로컬라이즈 돼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놈들은 커뮤니케이션 하긴 하지만 계속 굉장히 약하게 할 테니까 플라킹이 생기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거기끼리 플러킹 그렇죠. 로컬 플러킹이 생길 것 같죠. 그 그룹이 소그룹이 생겨가지고. 예. 그게 그 리즈너블한데 아직 증명은 안 돼 있어요. 연구대로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플러킹은 어떤 센스에서 글로벌 플러킹이에요. 그 그룹에 있는 모든 녀석들이 같은 비행을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금방 그 배수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커뮤니케이션 레이시 굉장히 약하면 그 로컬 그룹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로컬 그룹 내에서는 플라킹이 생길 거고 그것들이 이제 이발하면서 서로 또 그러니까 그걸 달리 얘기하면 로컬 클러스터들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제 클러스터들이 이발하면 서로 인터랙션이 생길 거고 그래서 전체 글로벌 플라킹이 생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넌리니어 케이스를 해보기 위해서 일단 이 매니 파티클 시스템이 있으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에버리지 퀀터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센터로 매스 코디네이트를 보는 게 리즈너블해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해본 XC를 에버리지를 취한 거 그게 이제 뭐 프로버빌티 랭귀지를 쓰자 통계학의 랭귀지는 에버리지고 X of T는 그 에버리지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베리언스 이 제곱 썸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베리언스의 프로포셔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그 베리언스가 0으로 가는 걸 보려고 충분히 빨리 그래서 그런 플라킹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푸커스메인 모델 이제 곧 끝나갑니다. dxi, pi, 람다 n, psi, xj.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어썸션은 뭐였냐면 그냥 그 커뮤니케이션 레이시 파티클들의 디스턴스의 함수로 표현됐다.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다른 것들은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다른 것들은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다른 걸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지금 하태현 박사님이랑 김정호 박사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쿠커스메인 오리지널 모델을 보면 일단은 이렇게 있으면 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컨서브드 퀀티티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매스는 컨서브 돼 있죠. 넘버로 파리크는 컨서브 될 거고 중간에 뭐 죽거나 태어나거나 이런 걸 가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나 아니면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 실제로 여기 보면 이 푸사이는 시메트릭이고 이쪽은 엔타이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모멘텀은 컨서브 돼요. 근데 에너지는 이렇게 디크리징 합니다. 넌 네거티브, 넌 파스티브. 그러니까 M2는 디크리징 할 텐데
여기 타임에 대해서 디크리징 할 테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0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파스티브 밸류로 수렴하거나. 근데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런 로우 바운드를 가져요. 그래서 이니셜 모멘텀이 0이 아니면 에너지는 0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잘 해보면 어떤 걸 증명할 수 있냐면 그 decay rate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decay rate에 따라서 베타가 0에 가까울 때, 다시 말해서 long range communication을 가질 때는 이렇게 initial configuration이 바운드되어 있으면 여기서 V0는 initial variance예요. velocity의 initial variance. 그래서 exponentially decay하고 베타가 2분의 1일 경우, 다시 말해서 2베타가 decay rate이니까 크리티컬 케이스죠. 원업 R로 decay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algebraically decay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쿠커스메일이 이런 증명을 했고, 이제 그 그래프 theoretical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저거 이제 타드모하는 뭐 이제 일종의 저는 PD 어프로치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그래프 theory 안 쓰고 그게 뉘한 거예요. 하고 이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하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마크를 하자면 그 실제로 그 이전 방금 말씀드린 그 theorem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커뮤니케이션 레이스의 이 스페셜 앙사츠가 중요했어요. 특히 바운디니스 같은 거. 그리고 베타가 2분의 1 땐 크리티컬이고 원래 쿠커스메일 결과는 이 경우에 파셜 플라킹이라고 해서 이니셜 컨피규레이션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면 플라킹이 생긴다는 걸 보였어요. 근데 이제 저 타드모 결과는 뭐냐면 그걸 조금 완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바운디드가 돼 있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베타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이니셜 컨피규레이션이 이걸 만족을 하면,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 V0는 velocity variance고 X0는 spatial variance니까 에서 spatial variance가 작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들이 에버리지 근처로 몰려있으면 플라킹이 생길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파티클들의 velocity가 거의 비슷했으면, 다시 말해서 V0가 충분히 작으면 그래도 생길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그 컨디셔널한 플라킹 에스티메이트를 이제 쿠커스메일이 보였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이런 에스티메이트가 스페셜한 이런 앙사치에 디펜던트 했는데 이런 디펜던트 하지 않게끔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너럴한 커뮤니케이션 레이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일 같은 거 없애고, 그러니까 싱글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베타가 2분의 1일 때는 파시아 플라킹이었는데 그걸 좀 인프루브 시킬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인가? 뭐 이런 조건들 여러 가지 그 엘리멘터리한 퀘스천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작년에 젠고 리우하고 멜랜 대학에 있는 젠고 리우 교수하고 같이 이제 그 리아프노 펑션 어프로치를 이용하면 반 페이지 프로프로 바뀌어요. 기존에 그 아까 그 PD 어프로치나 그래프 티어레틱 어프로치는 증명 몇 마디 여러 개 필요했고, 나중에 이제 논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근데 이 리아프노 펑션 어프로치를 이용하면 증명은 반 페이지고 결과는 더 임프루브 됩니다. 그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솔루션들을 갖다가 이런 그 페이스 베리어블들을 센터하고 그 플럭추에이션으로 이렇게 디컴포즈 해가지고 센터에 관한 이퀘이션을 디라이브하고 그다음에 플럭추에이션에 관한 이퀘이션을 디라이브를 해보면 이 매크로스캅, 제가 이제 매크로스캅이라고 퀀티티라고 부르겠어요. 에버리지 퀀티티를. 그 플럭추에이션은 마이크로스캅이라고 부를 텐데, 물론 이거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근데 보면은 매크로스캅 파트하고 마이크로스캅 파트가 이렇게 디커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크로스캅 파트 보면 그냥 트랜스레이션 모드죠. 그냥 VC가 컨스턴트니까 그냥 리니어 모션이 되는데, 마이크로스캅 파트는 제가 푸사에 대한 이런 앙사치 때문에 이 원래 이퀘이션하고 똑같아져요. 그런데 이제 이니셜
이니셜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에버리지 뺀 걸 갖다가 했으니까 다 썸함이 0이 돼야 되겠죠.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특별히 실제 그 새 날아가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그 사이가 커뮤니케이션 웨이지 아이소트로픽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새가 뒤에 눈이 달려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앞을 보더라도 일정한 각도 내에서 있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아이소트로픽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서 정의한 이런 앙사츠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이 처음 시도니까 일단 단순한 것부터 이해를 하자 이런 취지고, 그래서 이 푸커스멜 모델이 뭐 새나 뭐 물고기 날아가는데 직접 적용이 되느냐, 그건 요 푸사이를 다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그러면 저희 정당화는 뭐냐면은 나는 이걸 그런 데 쓰지 않을 거고, 로봇 같은 아니면 언맨드 에어플라이트나 이런 것들 컨트롤하는데 실제로 그 컨트롤 프로토콜로 이런 시어리를 쓰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사측 주도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러면 10분만 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다음번에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50분 지났으니까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끝내죠. 이거 다음 시간에. 10분, 10분 쉬시죠?